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6월 17일입니다. 예, 두산 이프라코를 어제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좀 매수를 해봤고요. 자, 어제 이제 상한가 종가가 7,480원이었죠. 거기서 매수를 했는데 현재 갭이 좀 살짝 뜨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 장 시작은 한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갭이 대략 한 3% 정도 뜨려고 하고 있어요. 자, 1분 물량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일단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해봤고요. 예, 상승이 좀 바로 나오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요 물량만 좀 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자, 8,000원 먹으면 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먹었죠? 예, 좋습니다. 현재 7%권 수익에 있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절반의 절반 물량 또 매도를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물량 좀 보도록 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는 요런 자리를 좀 잘 지켜줬죠. 상승 이후에 요 아래 꼬리 달면서 그래서 요 자리 이제 깨면은 여기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를 안 깨면은 홀딩을 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또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자, 요거는 오류예요. 이 한국투자증권이 이 VI 표시가 좀 오류가 있는데 전일 종가에서부터 10%를 갖다가 이렇게 좀 표시할 때가 있어요. 이 VI가 걸리려면은 당일 시가서부터 상승 10%가 나와야지 VI가 걸리거든요. 이 자리가 아니고 더 위쪽입니다. 자, 현재 한 9%대, 10%대 수익률이거든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요거는 좀 매도하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를 어제 종가 분엽에 좀 사봤는데요. 예, 투매가 좀 떨어지다가 말았죠. 그래서 일단 종가에 좀 사봤는데 장 시작 후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는 물량을 좀 손절을 했어요. 시초가는 조금 띄웠는데 어제 종가가 요 자리죠. 자, 시초가는 여기서 띄우고 상승이 좀 나오다가 수익이 조금 났었어요. 한 요 정도. 한 1.9%. 그런데 어제 요런 자리를 이탈을 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져서 제가 요거는 좀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바이오 9시 7분에 11,950원에 매도 나갔죠. 자, 그래서 여기 11,950원 자리에서 제가 손절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좀 손절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현대바이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갑자기 튀어오르네요. 매수가를 살짝 주려고 하더니 뭐 갑자기 거래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매수 체결이 됐다면 뭐 바로 한 2.4% 정도 수익이 났었겠는데요. 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확 쳐올리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자, 이거는 매수 취소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9%대에 매수가 됐다면은 11.8%니까 뭐 한 2.8%까지도 나왔죠. 자, 요거는 매수 안 하도록 할게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자, 두산중공업을 어제 상한가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 두산중공업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이 1차, 2차, 3차 파동 구간이라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재료 뉴스가 굉장히 강력한 매각에 관련된 뉴스였고 또 거래대금 또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져서 그런 부분에 기인을 해서 충분히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좀 해봤어요. 자, 어제 얘가 강력하게 좀 장 후반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상한가 잔량을 굉장히 많이 쌌었어요. 그리고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매수가 됐고요. 중간에 이제 조금 상한가가 풀렸어요. 풀렸지만은 다시 상한가를 강력하게 굳혔고 오늘 생각보다 갭은 많이 뜨진 않았어요. 오늘 3.07%가 시가로 좀 시작을 하면서 갭이 떴고요. 저는 갭이 뜨고 조금 상승 나올 때 일단 안전하게 절반 물량 매도를 했고 조금 더 상승이 나올 때 또 일부 물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제가 한 9%, 10%권 수익률이 나올 때 여기다가 또 나머지 물량 좀 매도를 하고 매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로 좀 매수를 잘해서 수익을 좀 잘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얘는 오후장 들어서 또 어제와 같은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또 W자를 만들고 이렇게 또 정거장 매매 자리 모양을 주죠. 이렇게 돌파 나올 때 거래 터지고 여기 이제 조정 자리는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조금 위에서 매수했다면 요 구간도 또 수익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가 상승이 나오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 위쪽에 한참 위쪽에 이제 물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 사람들도 올라오다가 주가가 딱 꺾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빠졌다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매수 주체가 있겠죠.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자, 그 매수 주체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결국엔 또 끌어올리죠. 자, 얘는 오늘 일봉상 한 차례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이 만들어졌죠. 굉장히 높은 구간인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일봉상 3파동이 나온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오늘 터진 거래대금이 무려 7천억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이 위쪽에서 많이 지금 거래가 되면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또 매매할 자리가 나온다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차후에 만들어지는 모양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 매매는 좀 마쳤고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제가 좀 종가 베팅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이 차트가 좀 좋진 않았어요. 보면은 이런데 굉장히 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고 이런 자리를 뚫지를 못한 상황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죠.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종가 베팅을 한 이유는 어제 이제 거래대금이 2,600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도 분봉상은 굉장히 돈이 잘 들어온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아침서부터 이렇게 N자 파동 그려가면서.
그리고 장 중반에는 또 잘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서 만들었고, 장 후반에 살짝 이제 투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투매가 여기서 사실 좀 더 밑으로 확 떨어졌어야 되는데, 장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투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투매가 떨어지진 않았죠. 이런 자리 이제 하락을 시켜줄 때는 이제 투매가 확실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종가 베팅을 했어요. 했는데, 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빠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 자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곳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12,300원인가 그 정도에 매수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오늘 장 초반에는 시가 갭을 띄웠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위로 상승이 나와서 수익이 좀 발생을 하다가 장 초반에 수익이 발생을 하자마자 밑으로 이제 바로 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봉상 모양도 좋지도 않았고 또 투매 구간도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런 저점 이탈이 나올 때 좀 제가 짧게 끊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그랬더니 저를 보라는 듯이 또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홀딩을 했다면은 이런 구간 또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대략 3.57%가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수익 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기준대로 또 매매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뭐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바이오 매매도 좀 마쳤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너무 높은 구간이라 사실 매매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차피 이제 돌파가 나오는 자리였고 또 거래가 장중에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었거든요. 얘가 오늘 종가상으로 거래도 뭐 4,400억이 터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조금 줄여서 매매 대응을 좀 했고요. 자, 대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수는 안 됐어요. 자, 요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제가 요봉 보고 여기 아래쪽에다 딱 바로 매수 되자마자 얘가 위로 탁 쳤죠. 그랬더니 살짝 꿈틀꿈틀하다가 그냥 바로 치더라고요. 칠 때에 진짜 순식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확 위로 쳤거든요. 얘가 10만 원짜리 종목이에요. 이런 무거운 종목을 뭐 그냥 얼마나 매수세가 강했으면은 그냥 호가를 확 한 번에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매수가 됐다면 최소한 못해도 뭐 한 3%좀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얘는 오늘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보시다시피 위치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지금 아래권 대비 거의 3배 이상, 3배 정도? 3배 이상 정도 올랐나요? 거의 뭐 3배가 올랐기 때문에 높은 구간이라 정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을 많이 줄여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한 종목은 수익을 좀 잘 내고 한 종목은 약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고 한 종목은 매수가를 주지 않고 위로 상승이 나와서 매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는 마쳤고요. 자, 오늘 특징주를 좀 보면 빅텍을 안 볼 수가 없죠. 자, 저는 빅텍을 웬만해서는 잘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원체 이 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 방산주, 전쟁 관련주들이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거래일 전에 상한가 이후에 어제도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뭐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무려 7,3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을 무려 19%를 띄우고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 살짝 이제 얘도 이렇게 이제 W자를 만들죠. 그리고 이런 자리 이렇게 이제 돌파 나올 때 거래 딱 터지고 정거장 매매 자리는 다 만듭니다. 이거는 뭐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거장 매매 관련한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잘 마감이 됐고요. 또 스페코라는 종목이 이제 2등주인데 스페코도 상한가에 좀 마감이 됐죠. 자, 얘는 근데 2등주예요. 자, 얘는 거래 대금이 어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300억, 오늘은 한 1,900억 정도 터지면서 얘도 이제 상한가에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요런 자리 이제 매물대가 좀 있긴 하죠, 앞쪽에. 자, 그리고 3등주로 한일단조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얘는 거래대금이 한 1200억 정도 터지고 앞전 거래대금을 능가를 하진 못했죠. 거의 비슷하게 터졌어요. 자, 얘는 아래쪽에서 그래도 이렇게 만들던 자리를 오늘 이제 깔끔하게 좀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3등주다. 그리고 휴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한 860억, 제일 적죠. 자, 얘도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4등주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 관련주로 매매를 해야겠다 나는 그러면은 빅텍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어제 거래대금이 무려 7,600억, 오늘 거래대금이 4,550억. 항상 이런 테마군으로 묶여있는 어떤 테마가 발생을 할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야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2, 3, 4등주들은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잘 나오질 않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저는 웬만해서는 전쟁주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리고 이 덱사메타손인가요?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해서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진통소염제가 있거든요. 염증성 치료제인데 이 성분이 바이러스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제 중증 환자의 치명률을 갖다가 낮춰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관련해서 이 신일제약이 이제 대장주로 뭐 점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상한가를 들어가서 얘가 내일 또 엄청 갭이 강하게 뜨겠죠. 2점상이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증 환자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경증 환자에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될런지 뉴스거리가 될런지는 일단 좀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관련 종목으로 경동제약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얘는 이제 아래쪽에서 나온 첫 번째 상한가죠.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양은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과정에서 횡보 과정에서 이제 매집의 흔적은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관련 뉴스를 힘입어서 이렇게 이제 좀 상한가가 들어간 것 같고 분봉상도 보면 이제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찍 치면 잘 빠지지 않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바로 또 이제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얘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상한가를 말긴 말았는데 상한가에 들어갈 때 모습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모양은 이쁘긴 하지만 매집의 흔적이나 그런 부분은 좀 빈약하고 분봉상의 모습도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얘는 2등주긴 하지만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490억 정도 터졌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종목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일제약을 볼 때는 굉장히 강하죠. 점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얘도 이제 평상시에 터지는 거래대금들을 보면 뭐 한 400억대가 최대 거래대금이었어요. 최근에.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거래대금 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한 이슈 같지는 않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신일제약은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얘가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린 게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 상한가였다. 그래서 얘가 매물대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에너지를 뿜어야 되고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하면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아랫꼬리 주고 바로 이제 상한가에 2연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거래 대금도 한 2천억 가까이 터졌죠. 자,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고 이제 상한가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완전 신고가 종목이고요. 자, 월봉상도 완전 신고가죠.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승이 잘 나온다. 물론 아래 구간에서부터 따지면은 1,100원대에서부터 지금 5,400원이니까 뭐 거의 4배, 5배 오른 위치예요. 높아도 너무 높죠. 그렇지만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매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면서 또 차후에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매매할 자리가 있으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오늘 거래 대금이 5,490억이라는 이 막대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얘는 분봉상 그래도 모습이 괜찮아요. 처음에 상승 나오고 요렇게 만들다가 제가 요 종목 보고 있었는데 매매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상한가에 좀 강하게 말았으면 좋은데 상한가에 좀 굳히지는 못하고 요렇게 또 갭으로 동시호가의 밑으로 빼고서 마감을 했어요. 자, 이제 얘도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특징주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강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아래 꼬리를 잘 만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 그저께 만들어진 음봉의 3분의 2 지점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음봉에 이 매도의 힘을 갖다가 지금 다 상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직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수급 주체의 모습들을 보면 또 어제하고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이 거래일 전에 이 시장을 이렇게 폭락을 시켰던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미친 듯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반전을 시켜 놓더니 오늘은 또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시장은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개인이 매수를 해서 또 코스닥 시장도 양봉으로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개인이 사도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도 오르고 이거는 어느 매수 주체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지 참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시장은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잘 마감을 했다. 종가상으로 21선을 유지하면서 자, 시장은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사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어제 뭐 북한이 폭발을 했던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반응을 했냐? 자, 미국 이 시장이 분풀이 소비가 터지면서 역대 최대의 소비가 폭증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또 시장이 좀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우리 시장도 개파락이 조금 뜨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다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 이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의 이 폭파에 대한 부분,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남기는 오늘 장이었고요. 자,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북한에서 이거보다 더 강한 도발이 있기 전에는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부분보다는 이 팬데믹의 재확산, 2차 확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방향을 판가름하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주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이 리더였습니다.